어떻게 보면 저 책장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인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노라한테 그 삶을 한번 가봐. 이거 어리둥절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탱입니다. 탱테레 탱탱 탱탱. 너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책을 한 권 또 보게 돼가지고 또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가장 정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판타지 소설이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1위였고요. 이거는 쌍벽을 이루는 2위 소설이었는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제목의 오, 요즘 진짜 책 표지가 너무 예쁘다. 우리의 주인공 이제 노라 시드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의 지도하에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기도 했었고, 뭐 조금 더 커서는 뭐 오빠와 함께 밴드에 들어가서 밴드 음악을 하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또 뭐 빙하학자를 꿈꾸기도 했었고, 좀 더 커서는 아주 멋진 그 약혼남을,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었고, 다양한 곳곳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왔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잘 그러니까 성사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됐고, 그 일로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고, 밴드를 하는 거는 그것도 좀 약간 개인의 분열적인 이유로 밴드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오빠랑 굉장히 어색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신적인 이유로 약혼을 한 그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결국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노라한테 또 하나 아쉬운 일이 닥칩니다. 밴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악기 상점에서 일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일단 악기 상점에서 잘리게 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사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잘린 거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런 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음악과 연관된 직업을 갖고 있는 와중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노라는 뭐 되게 암울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노라한테 또 가장 크게 아쉬운 일이 닥친 게,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새에 고양이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되는 게 없는구만.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애쉬라는 그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도로에 죽어 있는 고양이를 안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노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고양이 한 마리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라가 끝끝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망을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고 죽음의 경계에 다가서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이 소설의 기에 해당하는 소설이라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목에서 네. 보여지는 것처럼 미드나잇으로 빠져들는. 그렇죠. 그 기점에 있는 거죠. 이 노래가 되게 약간 진짜 우울하게 나오고. 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왜 꼭 이럴 때 뭐 옆에서 말을 안 하면 되지. 그래서요. 그래서 뭘 가리시는 거예요? 이마 반짝여서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얻는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지금 저희가 승계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냐면 책의 제목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가장 메인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이고요. 뒤에 이어서 승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자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이제 그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했죠. 꿈인 듯 꿈이지 아닌 듯한 그런 정신 상태로 좀 몽롱하게 깨어납니다. 꿈인 듯 꿈이지 않은? 그러니까 꿈 같기도 하고 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꿈의 도서관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 앞에 보여요. 이거 뭐지? 하고 약간 홀린 듯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의 주인공은 어릴 때 이제 도서관에 있던 사서랑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또 어린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책장처럼 뒤에서 무기가 짜자자작 이렇게 날라와서 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책장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규모. 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큰 규모의 도서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쪽에 어떻게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도서관에 자주 가면서 친근하게 지냈던 앨런 부인이라는 도서관 사서가 있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부인도 우리 주인공을 알아봐요. 근데 주인공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앨런 부인의 그런 얼굴과 외형은 똑같은데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른?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여기가 바로 자정의 시간에서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말 그대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 주인공이 물어보죠. 그럼 제가 지금 죽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답을 들어요. 우리 주인공은 현실과 죽음으로 가기 전 사실 그 사이에 어느 단계에 지금 도달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사실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죽고 싶은데 빨리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뭔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를 빨리 죽음으로 보내달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일단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들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 사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쪽에서 엄청 두꺼워 보이는 한 이 정도 두께가 돼 보이는 책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사서가 갖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인공의 후회의 책이에요. 거대한 책의 책장을 열어보면 페이지별로 우리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자살을 기도하기 전까지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아주 사소한 후회부터 되게 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뭐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그런 후회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두껍죠. 후회를 많이 했던 얘기네. 그렇죠. 후회를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라가 물어보죠. 여기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 그 앨런 분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얘기하면 수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수영을 그대로 하는 그 삶을 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반대의 삶.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이 뒤로 쫙 나열되어 있던 책장들에 수많이 꽂혀 있는 그 책들이 다 그런 삶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들인 거예요. 그 주인공의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펼쳐지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옵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들이 짜자자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서가 그거 주인공한테 택할 기회를 줘요. 너가 그렇게 네 인생이 후회되고 네가 잘못된 삶인 것 같으면 너가 후회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삶을 한번 가봐 라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일단 주인공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후회는 그 약혼을 했던 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장이 사르르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들어있는 책이 우리 주인공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이 책을 펼치면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건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에서 깹니다. 어리둥절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삶으로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평소에 둘이서 같이 얘기했던 어느 그 동네 마을에서 이제 펍을 운영하는 그 삶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헤어짐을 고했던 친구가 남편이 돼서 같이 나와 얘기하고 있고 뭐 나와 이제 펍을 운영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이 삶을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그 삶에 대한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 삶에서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으로 약간 때려 맞춰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삶에 들어가서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폈던 거예요. 되게 바람을 폈던 것뿐만 아니라 되게 소소한 그 삶에서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우리 주인공이 생각했던 내가 얘랑 결혼을 했다면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와는 약간 반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이 주인공이 그 삶에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날 밤에 잘 때? 그냥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네, 내가 생각했던 삶과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앨런 부인이랑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앨런 부인이 그래? 그러면 뭐 혹시 다른 뭐 후회되는 건 또 뭐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거에는 밴드로서 뭐 진행을 했던 삶, 그러니까 밴드를 그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삶에 가는데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 못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좀 규모가 컸던 거는 이제 수영선수로서의 삶에 있어요. 그 삶에 들어가니까 이 주인공이 약간 김연아 정도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오.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치고 막 너무 알아봐주고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근데 부모님들이 또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 내가 후회를 했던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다 조금씩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굉장히 짧게 진행했지만 이제 이 책 속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삶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느꼈던 이 승의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 주인공이 자기가 후회를 했던 삶을 직접 선택하고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 하나도 만족스러운 삶은 없었다. 그것이 인생인 것을. 모든 삶에 문제가 있구나. 도서관과 그 여러 삶을 오가는 모습이 이제 이 소설의 저는 승의 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희망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